사이다 무비튼. 5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났을 때 나에게는 아직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있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는 남편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나만 괜찮다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그래야 딸아이를 키우지 않겠냐면서 말이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나를 아껴주셨다. 이미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나로서는 시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부모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정말 혼자만 남은 기분이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이 먼저 같이 살자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든든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말씀드렸다.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은 덕분에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시부모님과는 때로는 말다툼도 했고 친부모 자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딸아이가 조금 자란 후부터는 넷이서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다. 남편과 딸아이가 찍은 사진보다 시부모님과 우리 모녀 넷이서 찍은 사진이 더 많아졌다.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며 딸아이는 5살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부부가 찾아왔다. 시누이 부부가 경영하던 회사가 얼마 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져서 온 거라고 했다. 갈 곳이 없으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시부모님께 부탁 중이었다. 문제는 과거 시누이가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내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얼마 전 시누이가 시부모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간 뒤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소식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추석, 설 이런 명절에조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었다. 처음엔 시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친자식이 찾아와서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끝까지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나는 끼어들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그저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시부모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만 일하고 못을 받고 시댁에서 지내는 걸 허락하셨다. 하지만 이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이야. 시누이 부부는 처음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확연하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나더러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이니 딸아이와 내 몫으로 생활비를 내라. 금액까지 200만 원으로 정해서 시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나를 괴롭혔다. 딸아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갈 만큼 자랐고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파트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정사원으로 근무하는 건 접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은 형편상 불가능했다. 나한테는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나를 한여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었다. 파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마실 거 가져와라, 방 청소해라 등등 시부모님이 간혹 주의를 줬지만 자기들은 친자식이고 장녀라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점점 선을 넘었고 남편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왔냐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줬으니까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자기도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보험금은 적은 액수였지만 장래 딸아이를 위해서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시부모님도 말씀하셨고 은행에 맡겨놓았다. 시누이한테 넘기다니 말도 안 됐다. 결정타는 딸아이를 재우고 내가 혼자서 샤워하고 있는데 실수를 가장해서 시누이 남편이 욕실로 들어왔다. 내 몸을 능글맞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욕을 당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지했고 시댁에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누이 남편에 관한 일은 차마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갑자기 왜 독립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을 때는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나와 딸아이를 보살펴주신 두 분께 민망한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고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친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부모님은 내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목돈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 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적은 수입으로 딸아이와 둘이서 사는 건 힘들었지만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따로 살았지만 시부모님과 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뒤로 시누이 부부는 더 심하게 횡포를 부렸고 자기가 집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여기는 내 집이라며 시누이가 나가지 않고 버텨서 시부모님이 골치를 앓고 계셨다. 게다가 시누이 부부는 원래부터 품행이 좋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뒤로 술에 절어 사는 정도가 더 심해졌고 일자리를 찾든가 여기서 나가든가 하라고 하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면서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하소연하셨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를 건사하는 게 먼저였고 시누이 남편의 음흉한 눈빛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무섭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충격이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 상중에도 두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녔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불행은 연속으로 온다더니 장례식 이틀 후 시어머니가 새벽에 응급차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2층에 있는 침실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데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결이라 확실한 건 아닌데 누가 등 뒤에서 민 것 같았다며 꺼림칙해 하시는 걸 보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됐다는 건 시누이 부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재산은 모두 외동딸인 시누이가 차지하게 된다. 시누이 부부라면 그걸 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걸 보면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들이 분명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나는 시댁에 가서 갈아입을 옷도 챙겨오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는데 시누이 부부는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구급차도 시어머니가 직접 불렀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셨는지 시누이가 있는 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그 두 사람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치를 떠셨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시기로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신 현금을 집안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그 돈을 들고 여행을 가고 없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나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없는 사이에 거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미 시어머니는 그 둘과 계속 같이 사느니 집을 팔고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갈까 생각 중이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에 일단 집안에 있는 가구며 짐을 모두 처분하고 팔지 않을 것들은 창고를 빌려서 보관해두고 집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자 집은 오래돼서 별 가치가 없었지만 위치가 워낙 좋은 자리여서 그랬는지 내놓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가격도 만족스러웠다. 자금이 마련된 후 파트 근무지와 유치원 문제를 정리하고 그 두 사람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마쳤다. 이사를 끝낸 후 시누이한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돈을 다 쓰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집에 왜 못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왜 남의 땅이라고 편말이 있어? 라고 묻길래 집은 팔았고 그 땅은 남의 땅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줬다. 시누이는 네가 우리 엄마 납치했냐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날뛰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손절이야. 알아들어?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셀 수도 없이 라인이 왔지만 모두 안일십으로 대응했다. 생각보다 세상은 넓다. 돈도 없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잠잘 곳도 없어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의 속셈은 시어머니가 퇴원하면 똑같은 짓을 다시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유산이 굴러들어올 테고
당분간 흥청망청 놀고 먹을 수 있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고, 시어머니 비상금으로 만족 못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놀러 다니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 두 사람은 잠잘 곳도 없고 남은 건 1억에 가까운 빚뿐이었다. 그 둘에게 남은 동아줄은 시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라인으로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나한테는 너 우리 엄마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데려와! 내가 이 집 딸이야! 우리 부모님 돈은 다 내 돈이야!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지만 아마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남자는 하늘나라로 간 남편 하나면 충분했다. 딸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라면 넘치게 행복한 나다. 시누이 부부는 기생충처럼 시부모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빚만 지고 있었으니 장차 노숙자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했지만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일 뿐, 남은 인생 반성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지도.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